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하늘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지만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23도에 머물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낮 최고 기온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일요일에는 화창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최근 원주시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죠. 더덕을 주제로 이번 주말 풍성한 축제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횡성 더덕축제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9월 1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개정해 각 학교 등에 배포합니다. 안내서에는 도급과 용역, 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사업별 업무 수행 예시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신 내용으로 개정했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1,400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태권도 팀을 창단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장애인 태권도 선수 3명과 감독 1명을 선발합니다. 장애인 태권도 팀 운영에는 한 해 4억 원을 투입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복싱과 역도,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강원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보건복지부,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강릉시는 법무부와 각각 인적 물적 교류에 나섭니다. 다른 15개 시군도 각각 부처 기관과 결연하는데요. 결연기관들은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돕고 관광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마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요,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최근 열린 원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원주시 의회 심영미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고요. 일부 사업은 60세부터도 하시고 있어요. 네. 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지역 환경을 지키는 공익형, 그다음에 돌봄이나 안전,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형,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시장형, 그리고 민간기업 취업을 연결해드리는 취업 알선형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분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원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의미가 그만큼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원주시의 65세 인구는 올해 8월 기준 약 7만 2천 명이거든요. 예. 전체 인구의 19.6%에 이릅니다. 사실상 원주시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네. 이런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고립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규모와 수행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예, 올해 원주시는 약 7,90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신청자는 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네. 수행 기관은 원주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종합복지관, 대한노인의 원주시 지회 등이 맡고 있고요. 특히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동네 방앗간은 전통 떡이라든가 기름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시는데요. 2009년 700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난해 4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시장형 일자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원주시 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어르신 일자리 배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배치가 어르신들의 경력이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기준상으로는 경력이나 거주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작고 보람보다는 피로, 또 불만이 쌓이고 건강이나 이동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결국 노인 일자리가 원래는 삶의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렇죠. 현실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과 거주지를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취지가 어르신의 일상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적절치 않은 업무 배치로 되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배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식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맞춤형 배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르신들의 경력, 또 기술, 관심사가 있잖아요. 예. 사전에 조사해서 그 업무와 연결하고 일정 기간 그 수단 배치를 하면서 장기간 같은 일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스스로 여전히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에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데 또 안타깝지만 일부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일부 기관에서는 어르신을 존중하기보다 좀 값싼 인력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업무와 관계없는 잡일을 시킨다든가 불필요한 심부름을 맡기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일부 담당자들의 존중이 부족한 발언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래 지니는 취지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부당하게 업무와 관련 없는 뭐 잡일이나 심부름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이나 부당함을 겪더라도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고충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무엇보다 그 민원 제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예. 요즘 뭐 국민신문고나 온라인 신고가 많은데요. 그 어르신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관장의 또 눈치를 보시면서 그냥 참거나 때로는 우시거나 속으로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민원 창구 자체가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정기적으로 접수일을 정해서 운영하거나 또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이 안에 상시 창구를 두어서 훨씬 접근성이 쉬워질 것 같고요. 또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또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단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정기적인 인식 개선 대면 교육을 하고 또 기관 평가에 어르신 만족도를 반영한다면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행기관의 인식 개선 교육까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 가운데 우리 원주시가 참고할 만한 운영 모델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뭐 경력이라든가 역량을 파악해서 민간 일자리와 연결해주고 있어요. 또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교육이나 인턴십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뭐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매칭 행사도 열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 법률 상담 같은 권익 보호까지 챙기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원주시도 이런 모델을 참고해서 상담과 매칭 또 그리고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제는 원주시가 단순히 일자리 숫자나 성과만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만족하시고 또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거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해 보면서요. 의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영미 원주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덕을 주제로 한 향토 축제인 제12회 횡성 더덕축제가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벌써 12회째를 맞은 횡성 더덕축제인데요. 이제는 횡성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더덕축제는 횡성군 청일면에서 개최되는데요. 이 지역은 토질도 좋고 기온도 서늘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덕의 향이 더 진하고 식감도 아삭아삭하면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네. 횡성 더덕축제는 전국 최고 품질의 횡성 더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청일의 청정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 제1회를 시작으로 횡성의 주요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작년 제11회는 더덕축제에 3만여 명이 이르는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강원밴드 경연대회 영향도 있는데요. 작년에 제1회 강원밴드 경연대회가 함께 개최되면서 열기가 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역을 더 넓혀서 제2회 전국밴드 경연대회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대상팀에게는 700만 원, 최우수상팀에게는 30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또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는 참가비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전국 규모로 확대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그만큼 수준 높은 무대가 기대되고요. 또 전년도 우승팀인 해비치 밴드와 대중적 인기를 끈 찰리정 밴드의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축제의 열기가 더욱 뜨거울 것 같습니다. 축제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 더덕축제위원회 권순화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올해 횡성 더덕축제가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맛있는 더덕, 즐거운 축제, 신나는 청일이라는 주제로다가 9월 19일서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농고리 축제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더덕 축제는 전국에서 더덕이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유일하게 개최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횡성 더덕 축제가 횡성 더덕이 전국에서 생산량의 한 23%를 면 단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이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청정 자연에서 이제 자란 더덕으로서 청일면이 더덕의 생산지로서 적합한 사질 양토의 토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더덕 축제인 만큼 더덕을 주제로 한 이색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우선 더덕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더덕 올림픽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더덕 빨리 까기, 더덕 바구니 이고 달리기, 더덕 자루 옮기기 등 재미있는 종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면 횡성 더덕 등 다양한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황금 더덕을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축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출을 하면 순금 등 푸짐한 경품이 들어있는 뽑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수증을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덕튀김 무료 시식도 마련돼 있습니다. 1일차에는 오후 2시, 2, 3일차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더덕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무료로 맛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덕 캐기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셔틀버스를 타고 더덕밭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더덕 캐기 체험은 참가비가 있습니다. 1인 참가비 3만 원이고요. 1인 2kg까지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체험은 현장 접수 후 진행됩니다. 축제에는 또 공연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개막 공연에 신유, 강혜연, 신명근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폐막 공연에는 홍성호, 공훈, 한다미, 짜디 등의 가수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더덕축제위원회 권순화 위원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저희가 더덕 판매 농가가 청일면 관내에서 5농가가 출품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들께서 3일간의 매출이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며 또한 축제로 인해서 청일에서 재배하는 더덕이 판로나
그다음에 뭐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방향은 앞으로 저희 축제에서는 그 좀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제2의 전국 밴드 경연대회를 2일차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개 팀이 경연을 하고 좀 더 홍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2회 행성더덕축제가 9월 19일서부터 21일까지 그 논거리 축제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내방객들께서 행성더덕축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긋한 더덕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횡성 더덕 축제. 듣기만 해도 즐거움이 전해지는데요. 이번 주말에 직접 축제 현장을 찾아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해봅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자, 원주 지역의 수출이 올해 목표했던 12억 달러 돌파 전망을 밝히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지역의 수출이 올해 목표했던 12억 달러 돌파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개최한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는 식품,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 28개 기업과 해외 바이오 29곳이 참여해 147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303만 달러 규모의 MOU 13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3월부터 도경제진흥원을 통해 수출 상담에 참여할 지역 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선정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으로 상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 수출 상담회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 26명을 대상으로 소금산 출렁다리, 전통시장 등 원주 주요 명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303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의미 있는 상담회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원주의 수출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원주 수출은 지난 7월 기준 7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어난 6억 2,133만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원주시는 올해 목표인 12억 달러 달성과 2030년 목표인 15억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병국 원주시 기업 지원 일자리 과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정 등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 상담회가 원주 수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수출 시장 개척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같은 호조세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원주 지역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대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지역 한우 할랄 도축장이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수출 작업장 승인을 획득하면서 공식적인 중동 수출길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 한우의 공식적인 중동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횡성 KC 할랄 도축장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한우 수출 검역 위생 협상 결과 최종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번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등록 승인으로 한우의 중동 수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냉장, 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 한우 수출이 가능해져 빠르면 이번 달 말 횡성 한우가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첫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승인을 계기로 횡성 한우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횡성군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렇게 수출길 확보가 가능해졌을까요? 네, 횡성군은 횡성 한우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우 도축장 및 가공장이 수출 작업장으로서 국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기반 구축에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중동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7월 횡성 KC와 청화국푸드 등 지역 내 기업과 함께 횡성 한우 중동 수출 시장 개척 홍보 행사를 열어 횡성 한우를 중동 지역에 알리고 현지 유통기업 등 세계 업체와 수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두바이 최고급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한우 두바이의 총괄 셰프 문경수 씨를 아랍에미리트 지역 횡성한우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예, 횡성 지역 관련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평창군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열리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 평창에서 다음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열립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모여 올림픽 유산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논의하는 국제 무대인 만큼 평창의 올림픽 경험과 K-문화가 전 세계에 소개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군청소회의실에서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신제국 평창군수와 임성원 부군수 국장단 등을 비롯한 2018 평창기념재단, 평창유산재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총회 추진 상황과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번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계기로 평창군에서 더욱 많은 올림픽 관련 행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끝으로 영월 소식 들어봅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아온 영월 산솔면 석항지구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네요. 네, 영월군은 석강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222억 원을 포함한 총 4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석강지구는 수십 년간 이어진 상습 침수와 소사 유입 등 고질적 재해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지방하천 1.1km와 소하천 1.39km 정비, 교량 재가설, 천변 저류지 조성, 분기 수로 설치, 서방댐 축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해 차단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추인의 진행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다연 진행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